자, 안녕하세요. 자, 2025학년도 3학년 생활을 시작하게 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과 함께 3학년 생활을 같이 하게 된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아직 감을 못 잡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3학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입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3월 시작이 되면 뭐 수시 그리고 뭐 정시 그리고 뭐 논술, 뭐 학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따로 또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3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학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바를 좀 적어봤습니다. 약간 좀 예쁘지는 않지만 한번 잘 봅시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만든 자료니까요.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 3학년 담임 올해 이제 12년 차, 3학년 담임만 12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3학년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성공하느냐, 어떤 학생들이 좀 3학년 생활을 잘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봤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좀 성공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조금 좀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진짜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뭐 담임쌤하고 이렇게 뭐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야기해요. 아무 영혼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뭐다? 예, 행동입니다. 100마디 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뱉고 나면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사실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뭐 1, 2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대학에 맞지 않은 내신이라서 정시를 선언했던 친구, 선언했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정시로 이제 사실은 서울대에 갔던 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자기가 정시파다 이런 이야기를 입으로 내뱉지도 않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학교에서 계속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몸과 행동으로 그냥 보여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뱉어놓고 열심히 안 하는 경우들이 99.9%였기 때문에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으로 하시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3학년이라고 해서 유세 떠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집에서 유세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서 유세 떤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님들에게 되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세기지만 폐악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모든 화풀이, 모든 짜증 이거를 다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예민하게 일상생활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3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고3이라고 하는 시기는 공부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면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성장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담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낯선 문제들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낯선 문제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좀 담력 있게 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건강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건강 관리하고 또 여러분이 또 낯선 문제에 대했을 때 그 나름의 담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3학년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유세를 다 떠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평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조금 의연하게 일상생활에서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유세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건강관리, 그리고 또 담력 발휘 이런 것들이 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방과 후 학교 이야기를 잠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방과 후 학교 안 듣는 친구들 지금 방학 생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 다음날 뭐 학교 갈 부담이 없는데 뭐 당연히 새벽 2시, 3시까지 뭐 인스타 릴스 보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쇼츠 보고 있을 거고, 뭐 게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가 뭐 다음날 눈 뜨면 뭐 10시, 11시 돼 있을 거고, 10시, 11시 돼가지고 뭐 대충 눈 비비고 잠 깨가지고 점심 먹고 뭐 그냥 공부하는 척 하다가 하루가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 방과 후 학교가 물론 여러분 공부하는데 뭐 베스트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워스트는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방과 후 학교 듣기 위해서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날 뻘짓하느라고 밤늦게 헛짓거리 하는 게 조금 막아지잖아요. 그리고 8시에 와가지고 방학이지만 8시에 와가지고 그래도 뭐 5시 반까지 정상적으로 좀 생활하다가 또 어때요? 저녁 먹고 또 그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루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들의 틀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사실은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또 큰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 규칙적인 생활 안에서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게 사실은 결국은 건강 관리, 그리고 결국은 좀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담력을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근데 이 규칙적인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언제냐면 금요일 밤입니다. 이 금요일만 되면 애들이 이제 미쳐요. 그 여우들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아오 하는 것처럼 조금 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뭐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뭐 똑같은 날이죠. 또 토요일 밤도 뭐 그렇게 뭐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준다면 금토까지는 정상적으로 보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요일 뭐 저녁 정도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 조금 보면서 휴식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8시부터 뭐 예를 들면 한 18시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습관 잡느라 한 일주일 정도가 힘들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들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보면 또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거든요.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일단은 뭐 방과 후 학교, 뭐 방학이니까요. 방과 후 학교를 보내는 게 되게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개학하고 나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3들은 토요일에도 우리가 8시 20분부터 언제까지 18시까지 자율학습 진행되니까요. 요거 꼭 참여하셔서 공부 시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 강조하는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늦어도 밤에 아무리 다음 날이 뭐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늦어도 밤 1시에는 취침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휴일이나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내시는 건 결국은 리듬 망가지는 거고 여러분 수험 생활에서 되게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8달 남았어요. 사실은 8달 남았으니까 한 8달 정도는 조금 뭐 토요일에 공부하고 일요일에 공부하는 거 해도 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토요일 밤 좀 재밌게 보내고 일요일 재밌게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8달 못 참아가지고 뭐 사실은 고3인데 사실은 1, 2학년들도 야자 방과후하는 그 시간에 4시 40분에 집에 가고 있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고요. 조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 8달 정도만 조금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는 소중한 경험. 공부를 여러분한테 잘 해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공부를 잘 해라가 아니라 열심히 해라라는 걸 부탁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인생에서 열심히 해본 기억 가지고 졸업하시고 열심히 했던 그 기억으로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또 나중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재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뭐 가정을 꾸렸을 때 또 열심히 또 재밌게 해보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잘 성적을 잘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열심히 생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평일에 월화수목금 생활하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패턴도 비슷한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주말 공부에서 성패가 납니다. 누가 이 고3 시기 동안에 성적이 오르느냐, 누가 고3 시기에 성적이 추락하느냐, 결국은 주말에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느냐의 차이가 달려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에 자습 잘 참여하시고 또 일요일에 스스로 좀 계획 잘 세우셔서 학원도 가시고 일요일에 또 공부 계획 잘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사실은 쉬는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을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 되면 무조건 그냥 어때요? 뭐 내가 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책을 덮어버리고 일단 뭐 매점을 가든 뭘 하든 피곤하지 않아도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안 되는 건지, 주말에 내가 공부를 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이게 힘든 일이고 이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고3들은 조금 수업 끝나고 바로 엉덩이 의자에서 떼지 마시고 수업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쉬는 시간에는 주로 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 뭐가 필요해요? 진짜 복습하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나? 따져고 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복습을 안 해서입니다. 복습을 안 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인강, 현우진 인강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EBS 인강 듣잖아요. 유명하다는 강사들의 수업 다 듣잖아요. 그리고 그 인강들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인강 듣고 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보는 이 복습의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인강을 백날 천날 들어도 성적 안 오르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날 자습 요거 하셔야 됩니다. 평일에도 여러분 고3 때는 학원 한두 개 다닐 수는 있는데요. 야자 하셔야 됩니다. 야자 하시고 이 시간에 스스로 공부할 내용들 잘 정리하지 않으면 성적 안 오릅니다. 성적 안 오릅니다. 여러분 당장 사실은 수능만 끝나더라도 내년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수능이 끝나는 11월 14일부터는 사실은 성인 대접 받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어른이 어떤 어른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뭐 나이가 뭐 20살, 21살, 22살 여러 어른들이 있지만 나이만 20, 나이만 21, 22, 23, 24이지만 그냥 어른이지 멋진 어른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른이 될 텐데 조금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열심히 안 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내년에 멋진 어른으로 남들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후배들 눈에 보이기에 저 선배 양아치네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사실 고3 생활 열심히 했겠냐고요.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물론 지금 1, 2학년 때 내가 엉망이라서 고3 때 내가 도저히 각이 안 보여. 나 노베이스야. 나 완전히 바닥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도, 여러분 마음가짐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8달이니까 누구나 고3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 내년부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좀 열심히 생활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고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 펴고 책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책 펴고 책 읽으시면 돼요. 공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쉬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릴스 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공부 안 돼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공부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전교 1등짜리도 아무리 컨디션 좋다가도 책 펴면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책 읽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런 좀 인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3학년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1년 내내 제가 잔소리로 강조할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또 좀 힘주어서 강조 드립니다. 다음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인터넷 너무 많이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 일을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일을 너무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커뮤니티에 빠져 살잖아요. 커뮤니티 아니면 인스타 이런 거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3 생활 치고는 너무 이런 잡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 성적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길 수 있나요? 스마트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전교 1등짜리 못 이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 진짜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진짜로 공부를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 서는 사람들은 뭘부터 해요? 스마트폰부터 반납합니다. 누구한테 반납할까요? 부모님한테 반납하시면 좋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이렇게 좀 쫄라가지고 또 다시 받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반납해도 돼요? 담임선생님들한테 반납하셔도 됩니다. 담임선생님들한테 저 이거 8달 동안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집중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각오는 서 있어야 이놈이 공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정도 결의도 없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진짜로 한다면 저한테 맡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한번 과감하게 포기해보세요. 이거 포기하고도 잘 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모든 악의 화신입니다. 왜 악의 화신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인스타를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쓸데없이 단톡방이나 아니면 인스타 DM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학교 폭력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괜히 남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흔히 뒷담화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하면서 학교 폭력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여학생들 갈등의 출발점은 요 스마트폰에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제가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어도 스마트폰을 반납할 줄 아는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이구나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 애초에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1학년 부장을 했지만 이게 작년에 1학년 부장 하면서 스마트폰 반납했던 친구가 3명 있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 안 하고 진짜 진득하게 공부합시다. 공부합디다. 그리고 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멋진 태도를 보여줬던 친구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 못 참을 것 같으면 다시 달라고 해도 됩니다. 아마 담임선생님이 뭐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론 저도 그러겠지만 뭐 다시 달라고 하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뭐 안 되면 그때 다시 반납 받아도 되잖아요. 다시 돌려받아도 되는 거니까 한번 트라이는 해보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3학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도 혹시 재수 비용을 아시나요?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재수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재수 비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러분이 뭐 독학재수 학원도 있고 기숙형 재종 학원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재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에게 큰 뭐 어떤 리스크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재수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큰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올해 3학년 시절에 열심히 안 했어. 올해 열심히 안 했는데 내년에 재수하면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저도 사실은 반수 조금 했었는데요. 제가 광주 대성 조금 다니고 반수 조금 했었는데, 그때 봤던 그 학원의 모습들은 이러니까 재수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요즘은 재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삼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삼수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사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험생활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이요.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3학년 때 열심히 했겠냐고요? 안 했어요. 3학년 때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재수하고 삼수에서 열심히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재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이 시기를 열심히 보낼 궁리만 하십시오. 재수는 올해 입시 끝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3학년 생활하는데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세상에 담임쌤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담임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안 되면 재수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재수해서 안 끝날 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요. 왜냐면 올해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안 되면 재수한다는데, 당연히 올해 안 될 이유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안 될 겁니다. 내년에 안 되는데 내후년에 잘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수나 이 삼수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올해 옵션에서 지어 놓으시고, 올해 열심히 생활하시고, 올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재수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아직 3학년 생활 하고 있는 도중에 저 안 되니까 뭐 안 되면 재수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애초에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담임선생님에게 이거는 무례한 소리입니다. 담임선생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관심 많아야 할 여러분이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정보 알아가지고 권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안 되면 재수하죠.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숙형 재종, 재수 종합학원 가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학교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받고요. 그 다음에 8교시에서 9교시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방과후하고 똑같은 거죠. 본 수업이고 특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습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기숙형 재종 돌아갑니다. 근데 얘들 여기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관리해 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기숙형 재종, 사실은 좀 이따가 비용 보여드리겠지만, 돈을 내는 기숙형 재종에서는 관리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비용 지출하는 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관리 엄청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또 희한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기숙형 재종보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세고 타이트합니다. 이거는 기숙형 재종 갔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기숙형 재종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그 강남 대성 기숙학원 의대관 이거 최근 자료인데요. 비용 한 달입니다. 한 달. 1년 아니야. 한 달에 380만 원입니다. 이거 순수한 여거 비용이고요. 아마 특강비 포함되면 5, 60만 원 추가 낼 겁니다. 한 달에요. 강남 대성 기숙학원 S관 360.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 360. 러셀 기숙 남학생 314. 양지 메가 340. 서초 메가 325. 이투스 기숙 297.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다가 너네 특강비 5, 60 추가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활비 이런 거 추가하면 진짜 미니멈으로 잡아도 400만 원 들어요. 한 달에 400. 한 달에 400. 이거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재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진짜로 현역 때 죽기 살기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인간은 되게 손실에 민감한 존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400만 원이고 곱하기 여러분 8달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3,200이잖아요. 뭐 기타 잡비들 포함하면 사실은 4천만 원 되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과정이 없이 여러분 올해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대학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4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해 정말로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 생활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사실은 머리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은 1번은 학교 커리 좀 잘 따라가시고요.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좀 잘 만들어 가시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 전날까지 막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요. 그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커리를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이것만 좀 잘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3학년 학교 생활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혼자 생활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 3학년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3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도 믿고 담임 선생님들 믿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잔소리는 조금 이제 접어두고요. 올해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입시 내용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모의고사 일정인데요. 이제 일단은 3월 26일에 서울 모의고사 있습니다. 첫 모의고사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뭐 3월 그리고 5월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7월에 있는 인천 그다음에 10월에 있는 뭐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뭐 전국연합은 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중요해요. 모든 시험은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쪽지 시험도 중요해요. 단어 시험도 중요합니다. 이 어떤 시험이 중요하고 어떤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자세가 글러먹은 거예요. 모든 시험은 100점이 목표여야 되고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6월에 여러분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있고 9월에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있고 여러분 드디어 11월 13일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 더 빨라졌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있고요. 12월 5일에 수능 성적표 통지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일정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모의고사 1, 2, 3, 4, 5, 6 6번 보면 여러분들 수능 그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금방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입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역들은 사실은 수시 모집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12일 월화수목금 하게 되겠고요.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면접,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면 논술이 있겠죠? 면접, 그다음에 뭐 논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시간이고요. 9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합격자는 12월 12일까지 발표되고요. 합격자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 합격 마감은 12월 23일까지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이 24일까지
등록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 마감되게 되면 이제 정시 원서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전형 기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사범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이 면접이 좀 있을 건데요. 그런 면접의 일자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합격자는 사실은 뭐 정시는 뭐 전형이 간단해서 금방금방 발표 나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수시하고 정시에서도 모두 다 탈락했어요. 그러면 추가 모집이 있는데, 이 추가 모집은 정시에서도 이렇게 모집을 못한 소수의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모집은 이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사실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황금 돼지띠죠. 예, 좋은 해에 태어나신 겁니다. 좋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좀 그래서 한 45,000명 정도가 지난 해에 비해서 현역이 한 45,0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45,000명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1년 선배라든지 작년 선배들은 일반적으로 현역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30만 명 중에서 지금 45,000명이 늘었으면 꽤 큰 인원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한 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1년에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정도면 꽤 큰 대학이거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적은 사이즈의 대학인데, 한 개 대학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45,000명이 늘었다는 건 이 한 개 대학 곱하기 10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올해 경쟁이 조금 치열할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수생, N수생도 올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입시가 빡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요, 큰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작년보다 수시 모집은 인원이 더 늘었고요. 정시는 인원이 어떤 비율상으로 봤을 때 소폭 감소한 부분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인원이 조금 적어요. 비수도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전남대 조선대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가 조금 중심이고요. 학생부 종합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도권 대학들이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올해의 입시의 또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이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난 편에 해당합니다. 논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논술 전형 대부분은 수학이거나 아니면 수학과학인데, 요즘은 좀 수학 쪽으로 많이 몰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좀 논술 전형 비율이 커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쳐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입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시 정리해 보자면, 수시가 비율상으로 조금 늘었고요. 정시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수시 안에서도 특히 논술 전형의 비중이 조금 늘었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 현역 인원들이 꽤 많이 늘었고 N수생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시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커스 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비수도권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에 중심을 두시되 학생부 종합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울 지역에서는 학생부 종합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교과는 조금밖에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수능 비율 높습니다. 경기나 인천 쪽은 학생부 교과 조금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있죠.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은 학생부 교과가 되게 큽니다. 수능으로는 뽑는 인원들이 되게 적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포커스 둬야 할 전형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그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별로 자율 반영이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모든 대학이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실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1호는 가장 그래도 이제 조금 수준이 약한 거고요. 9호는 퇴학 처분이고 이러니까 되게 좀 센 경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생기부에 적어지는 거 아시죠? 생기부에 적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들이 반영합니다.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도 정량적으로 학교폭력이 있는 아이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이 있고 정성평가는 사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애들은 정성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떨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하는 대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자격을 애초에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혼합평가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수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 학교폭력 해가지고요. 학생부 교과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뽑아줄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능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수능도 안 됩니다. 실기 실적 안 됩니다. 논술도 되게 많은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이 물론 여러분들 주먹 쓰는 것도 되지만 주먹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뭐도 포함되죠? 요즘은 사이버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폭력들이 사실은 사이버는 진짜 이거는 증거가 빼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정말 이거는 빼박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지금 잘 만들어가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왜 남의 뒷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만 집중하세요. 괜히 남의 인생에 관심 가졌다가 여러분들 학교폭력에 걸려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정량평가하는 대학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도 뭐 사실은 뭐 여러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뭐 여기 광주 전남 쪽에 있는 대학들 뭐 전부 다 돼 있고요. 학생부 뭐 종합 전형에도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대학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뭐 조선대, 전남대, 전북대 여기 다 보이시죠? 여기 다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위주 정형 여기 성균관대 뭐 여기 보이실 거고 외대 그렇죠? 뭐 이런 데 다 보이실 겁니다. 뭐 이게 경희대도 보이실 거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평가는 그래도 있으면 이제 뭐 마이너스 몇 점씩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뭐 정량평가. 뭐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뭐 빼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그 다음에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뭐 여기 연세대, 뭐 기타 등등 한국외대 뭐 이런 게 돼 있고요. 심지어 정시에서 보는 이런 전형에서도 뭐 고려대나 경희대 기타 등등 대학들은 학교 폭력이 있는 애들을 조금 많이 비선호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이건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탈출할 수가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특히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분 알만한 대학들 다 나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좀 학교폭력 여기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좀 힘드시죠?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입의 특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전형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뭐 강남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강남대가 이제 이 수원에 있고요. 강남에 있는 학교 아닙니다. 강남대가 이제 359명 그리고 국민대가 230명 이렇게 논술 전형을 신설했고요. 모집 인원을 또 우리 가천대와 동덕여대, 을지대에서 증가시켰고요. 모집 인원 감소하는 대학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부산대 그리고 건국대 이렇게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 지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은 서울에 조금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가톨릭대, 그다음에 건대, 뭐 경희대, 뭐 이름 알만한 대학들 좀 있는데 국민대는 이번에 이렇게 신설되었고 여기 강남대 신설된 거 보이시죠? 쭉 있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대구에 있는 경북대, 부산에 있는 부산대도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강원에 있는 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술 전형들이 조금 올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풀이 능력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신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논술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요. 막 200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되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에서 실제로는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낸 사람의 100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 논술에 응시할 만한 사람들은 20% 30%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수능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40%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실은 최저가 되지 않는데 최저가 된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한 20-30%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수능 최저를 이렇게 만족시켜서 논술에 응시하는 게 의미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뭐 삼합 여러분 4, 뭐 삼합 5, 뭐 삼합 6, 삼합 7, 뭐 이런 것들 보면 최저가 되게 세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문의 사례입니다. 뭐 여기 이합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그만큼 세면 그만큼 또 사실은 수능 최저만 통과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되니까 결국 논술은 논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수능과 같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논술 자연도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뭐 4합 뭐 5 하게 되면 되게 세잖아요. 4합 5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하셔서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뭐 우리 사탐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과 자연 계열 친구들이 과탐 한 과목 하고, 그다음에 사탐 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사과탐을 선택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 과목, 그러니까 자연 계열 친구들이 이렇게 선택 과목을 과탐 2개 해라, 과탐 2개 해라라고 지정하는 게 조금 폐지하는 게 지금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수학, 그 다음에 탐구를 과탐 2개로 이제 필수 지정하는 학교들이 이제 여러 학교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경북대, 부산대 뭐 이렇게 보이실 건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표점에서 유리한 언어와 매체 그리고 미적분보다는 사실 이제 본인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표점이 잘 나오니까 무조건 언매, 무조건 미적분 이거보다는 자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필요하고요. 국어하고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는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에서 어떤 거죠? 문학하고 독서, 수학 영역에서는 어때요? 수원, 그다음에 수투 영역이 공통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들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조금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이제 지정 현황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과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고민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문과 친구들은 이제 뭐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고 자연계 친구들은 일단은 과탐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뭐 사과탐에 대한 걱정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이 충분히 여러분과 고민 같이 해주실 테니까 일단은 자연계 친구들은 과탐 2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어떤 특정 대학만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목표가 조금 흔들렸을 때 선택이 되게 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넓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입결 현황을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경희대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 교과 전형인데, 이게 한번 보이세요. 여기 문과 쪽인데,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보시면 뭐 국문과인데 1.66이고요. 뭐 70% 컷이 1.83. 영어 영문학과가 뭐 1.96. 그다음에 뭐 프랑스어학과 뭐 70% 컷이 조금 낮았네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경제학과 1.8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디어학과 1.6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서연고, 뭐 서성한, 뭐 영어 단어는 못 외우면서 이런 시조들은 잘 외웁니다. 서연고, 서성한, 뭐 중경위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서울대 딱 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아래 연대 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고대 칼로 자르고 고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서울대와 연대가 또 맞물려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촘촘하게 다 맞물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신대에서 서울대를 가기도 하고 연대를 가기도 하고 고대를 가기도 하고 경희대를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생각보다 이 대학의 서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과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이 올라가면 학과를 낮춰야 돼요. 대학을 낮춰야 학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어때요? 대학을 어때요? 학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학도 올라가고 학과도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뭐 그래 서연고 서성한 중경이시니까 그래 경희대면 뭐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낫지 않다고요. 그거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마 담임선생님이 상담하시면서 충분히 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겁니다. 뭐 이제 자연계도 뭐 보시자면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 뭐 화학공학과 뭐 이런 데 보시면 70% 컷이 1.58이잖아요. 근데 사실 1.58 내신에서 서울대를 가거든요. 연대를 가기도 하고 고려대를 가기도 합니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도 1.68이 나오는데 이 내신에서 서울대를 가는 케이스가 나와요. 고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리학과라고 해가지고 1.71이 나와 있는데 이 내신대에서 서울대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좀 잘 고민하셔서 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는 사실은 1, 2학년 때 내신이 조금 안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정시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 정시 파이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시로 성공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냥 이 정시 파이터들아 잘 들어라. 정시 파이터들도 내가 보니까 성공한 정시 파이터들은 내신 준비하더라. 3학년 때 내신 준비해요. 한 2주 정도 준비 빡세게 해가지고 내신 챙깁디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은 정시 올인해가지고 결국은 정시로 대학 갑디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가 선생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네들 인생 망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그냥 내신 다 버려버리고 정시만 올인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파이터들아 너네들 내신 준비해라. 그리고 정시 파이터들아 학교 나가서 정시 파이터 한다는 놈들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아. 진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100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 보시면 이제 문과 쪽 뭐 국어 국문과 보시면 국수탄 평균으로 88%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여기 보시면 조금 인기 있는 학과 뭐 정예과 이런 것들은 93%까지 뭐 여기 보시면 9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봤을 때 문과 뭐 한 97% 정도, 뭐 연대는 한 뭐 96%,
뭐 고려대 뭐 95%, 그다음에 서강대 뭐 94%, 100분위로. 그다음에 뭐 성대 뭐 94, 뭐 93 이 정도. 그다음에 한양대도 94, 93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이제 93, 92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뭐 91, 뭐 90 뭐 이 정도 잡히겠죠. 그다음에 외대도 뭐 비슷하게 잡힐 거고요. 시립대도 비슷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100분위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우리가 뭐 시립대 예를 들면 89%라는 건 어때요?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잖아요. 합하면 어때요? 2등급 끝자락이 사실은 100분위로 8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수탐이 222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끝선에 걸리는 2등급이라고 하면 경희대 라인에 정시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뭐 정시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조금 말씀 더 드린다면 뭐 88%, 89%, 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건축공학과 뭐 88%, 그다음에 정보전자 시스템 뭐 신소재 91%, 화공 91%뭐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전남대에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수시교과 일반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이야기하는 건데 뭐 여기는 1점대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보시면 뭐 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약학과. 지금 여기 지역인재 전형하고 지금 일반 전형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점대다, 내가 내신이 1점대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돼 있고 전기공학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성적은 대충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등급까지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전남대학교 학과들은 뭐 윤리교육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뭐 식품공학과, 뭐 수교, 화공 뭐 이런 학과들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많습니다. 2.6등급에서 2.97등급까지는 뭐 여러 학과들이 있죠. 공대 뭐 신소재공학과 뭐 이런 학과들, 전자컴퓨터공학부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대에서 3.2등급 사이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뭐 여기 기계공학과도 좀 나와 있네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자컴퓨터, 지역인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역인재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인재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고 일반 전형보다 또 지역인재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례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신다면 여기 3.2등급에서 이제 3.28등급까지 조금 오밀조밀한데요. 여기 여러 학과들, 뭐 통계학과나 뭐 이런 학과들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3.32등급에서 3.4등급까지 해서 갈 수 있는 과들이 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3.4등급에서 3.59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 뭐 고분자 융합 소재공학부, 그 다음에 뭐 화학과, 뭐 경제학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가지고 온 이 자료는 2024학년도니까 사실은 여러분 1년 선배가 아니라 2년 선배 자료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맥을 잡아보시라는 의도이니까요. 이렇게 좀 분위기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년 선배들의 입결 자료들은 입수가 되는 대로 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3.61등급에서 3.79등급까지, 그러니까 3.8등급까지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등급에서 이게 4등급까지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남대가 예전에는 4.0등급까지가 사실은 커트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전남대학교도 계속 좀 입결이 이렇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제일 끝선이 국어국문학과 4.28까지 잡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인공지능학부가 뭐 4.04, 그 다음에 식품영양과학부가 뭐 4.21, 뭐 바이오에너지 공학과가 뭐 4.21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해년마다 약간의
약간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4점대가 좀 넘어가도 전남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현역들은 뭐니 해도 내신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도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98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90%에서 전기공학과, 우리 아까 경희대 갈 수 있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8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자컴퓨터공학부 보시면 81%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분위는 여러분 좀 아시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75%에서 에너지자원공학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끝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대략 보시면 뭐 73%도 나와 있고, 결국 끝선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쭉쭉 떨어져서 지금 사실은 환경에너지공학과가 지금 7명 모집에 45%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빵꾸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기계공학부도 조금 무서워서 애들이 원서를 못 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외로 치고요. 일반적으로 물리학과를 조금 마지노선으로 보기는 합니다. 백분위 67%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67%면 어떻게 나오느냐, 뭐 국수탐, 지금 이제 국수탐, 그러니까 이 등급 기준으로 보면 평균 보이잖아요. 이 평균이 어떻게 잡은 거냐면 국, 수, 그다음에 영, 그다음에 탐. 탐구는 이 두 과목을 더해서 2로 나눈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3.73이라는 건 사실은 3, 4, 뭐 4, 그다음에 뭐 3, 이 정도 나오면 3.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전남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조금 뭐 예를 들면 내신이 조금 예를 들면 뭐 내가 5등급대다, 근데 나 전남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좀 공부하셔서 이 정도 등급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1등급은 4%니까 좀 어렵지만 2등급은 7, 그 다음에 3등급은 12%잖아요. 그 다음에 4등급은 몇 프로죠? 17%잖아요. 5등급이 20%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적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4등급까지 계산하게 되면 11이니까 23에 얼마죠? 40%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이 정도 등급 만드는 건 조금 노력하시면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시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3 생활하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 일단은 내신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시면 또 정시도 충분히 길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조금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좀 드리고자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공부는요, 배운 거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공부를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학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또 뭐 우리 사실 뭐 수업 통해서도 학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 습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습은 특히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수업 끝났을 때, 수업 종료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로 엉덩이 좀 붙이시고 한 3분만 수업 내용 한번 복기해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쉬는 시간 좀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특히 방과 후나 야자, 기숙사 생활, 기숙사 생활도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3학년 때 뭐 기숙사 생활을 막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오면 이게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데, 조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는 거예요. 본인한테 이유가 있는 건데 방과 후가 어때요, 뭐 기숙사가 어때요, 이런 거는 사실 애초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3학년 꾸준하게 방과 후 하시고 또 야자도 참여하시고 기숙사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꼭 이 방과후나 야자나 기숙사 생활이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100% 책임져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아닐 수 있어요. 최고는 아닐 수 있지만 최악은 막아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되게 착하고 괜찮은 아이인데 이상하게 고3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좀 양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아치는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온갖 불량한 짓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고3 때 이렇게 인생의 길이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벗어나 버리면 사실은 이제 다음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더 엇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좀 삼아 보시고 소중한 2025년을 여러분 담임쌤 그리고 저와 함께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 잘 믿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학교에서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개선되고 이렇게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3학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힘차고 멋진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